우리는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뒤로 밀어왔죠. 그것이 미덕이고 어른의 도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60이 넘어서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와서 이기적으로 구는 건 아닐까? 평생 베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거절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건강한 거리두기가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왜 이제라도 경계가 필요한가?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전쟁을 겪거나 그 직후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배고픔을 알고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죠.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우리가 못 누린 것을 다 주고 싶었고, 이웃과는 정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까짓 것 하나쯤이야 나중에 나도 도움받을 일 있겠지. 참고 넘어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계속 주기만 했지,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에 서툽니다. 심지어 그것이 정당한 권리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60, 70을 넘었습니다. 은퇴를 했거나 일을 줄였고 자식들은 다 장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전처럼 베풀기를 기대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의 박영숙 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죠. 영숙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그 다음에는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노인 대학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옛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데 어린이집에 가기 전 손주를 아침마다 봐달라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손주가 예쁘기도 하고 아들 내외가 힘든 것도 아니까 흔쾌히 승낙했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챙기고 어린이집 차가 올 때까지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번엔 작은 아들 내외도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똑같이 맞벌이에 아이가 둘입니다. 형님만 도와주시면 안 되죠 하는 며느리의 말에 영숙 씨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영숙 씨의 아침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큰아들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작은아들 집으로 가서 손주들을 챙기고 오전 10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녹초가 되어서 낮잠을 자게 되고 노인 대학도 빠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딸까지 엄마, 우리는 딸이니까 더 챙겨주셔야죠. 주말에 반찬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영숙 씨는 주말까지 반찬을 만들어 새 집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로 인한 고혈압과 부정맥이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렇게 사시면 큰일 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평생 남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도 내 시간은 없네. 그때 옆 침대에 있던 비슷한 나이 또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요.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그 말이 영숙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힘들어하는지, 엄마의 꿈이 뭔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쁘니까요. 영숙 씨 스스로가 선을 그어야 했던 겁니다. 퇴원하고 나서 영숙 씨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사랑한다. 손주들도 너무 예쁘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구나. 아침에 손주 봐주는 건주 2회로 줄일게. 그리고 반찬은 한 달에 한 번만 해줄게. 미안하지만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해. 처음에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던 것을 떠올리며 결국 이해해줬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노인 대학에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보는 손주가 더 예뻐 보이고 한 달에 한 번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자식들이 더 고마워했습니다. 박영숙 씨의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쓰러집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만 좀 쉬라고. 내 자신을 돌보라고. 둘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치면 사랑도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면 사랑도 건강해집니다. 셋째,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60년,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넷째, 경계를 설정하면 우리가 주는 것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매일 당연하게 주던 것보다 진심으로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죄책감 없이 그리고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미안함 없이 거리를 두는 현명한 방법.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이제 예전처럼 못해. 나도 쉬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내가 쓰러지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큰 짐이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일까요? 바로 거절하기입니다. 평생 그래, 그렇게 해, 알았어. 내가 할게. 괜찮아. 문제 없어라고만 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연습하면 늘 수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내가 지금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내 마음은 이해하는데 내가 지금 건강 문제로 무리하면 안 돼서 말이야. 도와주고 싶은데 요즘 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도와줄게. 여기서 중요한 건 미안해를 너무 많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 사과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설득할 여지를 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봐준다면 월요일, 수요일 오전만 가능해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만 봐줄 수 있어. 한 달에 4번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어려워.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상대방도 우리의 스케줄을 존중하게 됩니다. 애매하게 괜찮을 때 봐줄게라고 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자식이나 친척,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는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고 친구 좀 도와주지 뭐라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우리의 노후 자금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퇴직금, 연금, 모아둔 적금. 이것들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자원입니다. 내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어렵겠구나.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큰돈은 어려워. 보험이나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정보 찾는 건 도와줄게. 와 같이 경계 설정을 해주세요. 만약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야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맨날 손주 봐주던데, 친구 엄마는 매일 반찬 해다 주시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해?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다릅니다. 옆집 할머니의 건강, 형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 나는 나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절만 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되시죠? 그럴 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손주 봐주긴 어려운데 좋은 육아 도우미 정보를 알아볼게. 매일 반찬 해주긴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줄게. 오늘 만나긴 어려운데 다음 주는 어때? 그때는 시간을 넉넉히 내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정한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안 되라고 했다가 상대방이 계속 부탁하니까 결국 알았어. 이번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배웁니다. 계속 부탁하면 결국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부탁할 겁니다. 우리의 경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 일회성 상황이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은 정말 급한 일이니까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려워. 그러나 거절했을 때 드는 죄책감,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나도 도움 필요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나서 아이를 도와주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괜찮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병들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안 돼, 못해, 어려워라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오전 시간을 내 건강 관리에 쓰고 있어.
그래야 오래 건강하게 너희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나도 내 취미 생활을 하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싶어. 그래야 너희 만날 때도 더 즐겁잖아. 내가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면서 행복해야 너희한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의 경계 설정이 부정적인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180도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고 우리 자신도 부담스럽습니다. 천천히 한 가지씩 변화해 보세요. 이번 달에는 주 5회 손주 돌보기를 주 3회로 줄이기. 다음 달에는 저녁 약속 1번 거절해 보기. 그 다음 달에는 내 취미 활동 시작하기.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나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법.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경계를 설정한 후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뭐가 좋지? 나는 뭘 하고 싶지? 은퇴 후에 뭘 하며 살지? 이런 질문에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 바빠서 미뤄뒀던 것들, 한 번쯤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게 뭐였는지, 요즘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부러운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지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다 보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1권 빌려 읽기, 가까운 공원에서 천천히 산책하기,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강좌 하나, 신청해보기,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해보기 등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배울 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배움이 아니라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재미있어서, 행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림, 서예, 노래, 악기, 외국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관리, 원예, 요리.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배울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배우면서 우리는 젊어집니다. 뇌도 활성화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성취감도 느낍니다. 무엇보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경계를 설정했다고 해서 혼자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만나면 즐겁고 에너지가 생기며 솔직하게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부탁만 하는 사람, 우리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만나면 웃음이 나오는 친구, 서로 응원해주는 친구, 솔직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이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자식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우리가 챙기고 보살펴야 할 아이들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어른들입니다. 우리와 자식들 사이에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달라졌네. 우리 아빠 요즘 이상해라고 자식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배우게 됩니다. 아,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건강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신 건강 돌보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몸을 돌봐주세요. 건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중에 아파서 병원비 쓰는 것보다 지금 건강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경계를 설정했다고 해서 완고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주 2회만 손주를 봐주기로 했지만 며느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거절하기로 했지만 그 친구가 배우자를 잃고 힘들어한다면 그때는 시간을 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되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평생 조연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인공이 될 시간입니다.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은 내 선택을 내가 한다.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한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한다. 행복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에서 배우고, 친구들은 용기를 얻고, 손주들은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가치를 지키며 상대방과 거리두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경계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박영숙 씨의 사례를 통해 경계 없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봤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거절하는 법, 시간을 지키는 법, 죄책감을 내려놓는 법 등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를 설정한 후 나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도 소중하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도 그만큼 소중히 여길 때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지혜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한 가지 부탁을 거절해 보세요. 이번 주에 내 취미를 위한 시간을 1시간만 만들어 보세요. 자식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한번 말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데 쓰지 마세요.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쓰세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브라보 시니어.